돌려서 해볼게요. 얘는 왜냐면은 너희가 쉽게 풀었을 거 알아.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일단은 여기 좀 보자.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 x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3이지 시우야. 그리고 여기서는 x가 얘가 다시 얘기하면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자체가 2가 돼야 되니까 결국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 얘는 이해가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x가 3일 때랑 잠시만 3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쟤는 어디 갔어? 마이너스 2였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지수함수던 제가 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얘는 x가 3일 때 0이 되는 1차식으로 대변할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x가 2잖아. 근데 너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고 나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x가 2가 되는 순간이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2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렇게 쓸 거야. 이걸로 대변할 수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있는 함수는 봐봐. 왼쪽에 있는 함수는 요거 있죠. 2의 x 거듭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증가하는 함수잖아. 증가하는 함수인데 얘가 3일 때 뭐가 되는 거야? 3을 딱 넣으면 3,0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요거 그치? 그러면 얘는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3보다 클 때는 양수고 3보다 작을 때는 음수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치? 이거랑 답이 같을 거야 어차피. 자 그럼 얘도 봐봐. 얘는 이쪽에 있는 함수가 이건데 얘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x가 2일 때 마이너스 x가 1일 때니까 그냥 x가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딱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직선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 이해가 됐을까? 얘는 그러니까 여기 직선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풀어도 해가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을 양변에다 곱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렇게 되죠. 정수 x계수가 딱 나오겠죠? 똑같아요. 이렇게 대체해서 풀 수 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고 다 됐으면 나 13번 갈게요. 13번 맞은 사람. 오, 잘했어요. 찾기가 어려울 텐데. 좀 어려웠을 것 같았어요. 다 됐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해주는 것 중에서 너네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을 건데 똑같은 거 틀리면 안 돼. 항상 난이도를 살짝 낮춰서 출제를 하시니까 맞아야 돼. 자, 얘는 지금 봤을 때 좌변에 있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5의 6분의 m 거듭 제곱이죠. 분자는 그 다음에 2의 4분의 m 거듭 제곱인데 여기다가 n을 곱한 것이 100이 된대.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위초분해가 될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m이랑 n은 자연수다. 이 특징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m과 n의 값이 경우에 따라서 나눠야 될 건데 되는 것이 한계가 있나 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n 플러스 n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특징들을 잡아볼 건데 얘가 자연수가 되잖아.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수로 들어가는 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 특징 얘네를 봤을 때 얘네가 모두 어때야겠어? 정수가 돼야겠죠. 그쵸? 정수가 돼야 될 거니까 m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여기서 12의 배수 정도? 왜냐면 얘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12의 배수다 이런 특징을 잡을 수가
자, 그러면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보통 자연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거든. 얘는 자연수만 한쪽에 딱 남아있고 그거는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 돼. 근데 지금 자연수가 m이랑 n이지. 응? 근데 m의 특징 포괄했지. 그럼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n인 거야. n도 자연수니까 요것만 남겨놓고 식을 쭉 정리해볼게. 그러면 n은 2에 여기서 요거를 뺄 거야. 나눌 거, 이거 양면에 요거를 곱할 거지. 곱한다는 건 더할 거니까 2 플러스 4분의 m이 될 거고, 그리고 5는 원래 2가 있었는데 얘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m이 될 거야. 요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래서 얘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n은 2에 4분의 8 플러스 m이고 얘는 5에 6분의 12 마이너스 m이거든. 자, 그러면 m이 12의 배수인 와중에 m의 값이 달라질 건데 문제는 m의 값이 12의 배수이니까 12부터 순서대로 넣을 거거든. 자연수니까. 그러면 m에다가 12를 넣자. 12를 넣게 되면 n의 값은 얘가 뭐가 되겠어요? 20이니까 2의 5거든 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12 넣으면 0이 되니까 1이 돼서 그냥 32가 되겠다. 근데 mn의 숫자는 뭐 제한이 없어. 어쨌든 더 경우의 수 더 남아볼게. 24로 가볼게. 자연수니까. 24로 가면 n은 24가 돼서 여기가 뭐가 돼요? 32죠. 그러니까 8이 되겠네. 2에 8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말이 안 돼요. 지금 5에다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거듭 제곱이 되는데 얘가 지금 모순이거든. 지금 보면은 얘가 m이 24 이상일 때 5의 거듭 제곱이 12 마이너스 m 6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지 지금. 그러니까 가능한 게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n 플러스 n은 12 플러스 30이니까 43. 자, 그럼 성우는 어떻게 했니? 이거 처음에 m의 범위 12의 배수인 거 나왔어요? 12의 배수인 거 뭐 보고 나왔어요? 똑같이 저거 보고 나왔어요? 식은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 같거든? 성우야? 대충?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얘는 봐봐. 애초에 이게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애초에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단박에 12의 배수라는 게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처음에 일단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보면은 m은 4와 6의 최소 합배수인 12의 배수겠구나가 나오는데 애초에 얘를 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12의 배수가 바로 안 나온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분리를 해줘야 돼. 적절하게 식을 바꿔서. 자, 그럼 정리 잘 해주시고 다 되셨으면은 자, 15, 16은 그냥 계산하면 되긴 한데 얘들아, 저번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했던 게 있거든.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증가함수로서 미수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지? y축에 들러붙는다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얘가 2의 x고 얘가 뭐라고 할까? 아니다. 얘를 2x라고 하고 얘를 3x라고 할게. 이보다 작은 걸 어떻게 써? 얘를 이제 3x라고 해볼게 얘들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얘가 크면 커질수록 y축에 들러붙지. 그치? 그럼 그 y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했었어. 항상 얘가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있는데 얘를 1이라고 치면 얘가 더 작지. 얘가 로그 2대 3이야. 이 비율이 1대 로그 2대 3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1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3이 될 거거든. 3이야. 그러면 얘가 1을 넣으면은 딱 여기가 3이 되지.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3이야. 3이고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로그 2의 3이고 보이니? 증명 끝.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다. 로그 함수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저 자리가 없는데 내가 여기다 써볼게. 로그 함수는 이렇게 돼서 로그 3의 x는 x축에 더 들러붙어. 지수 함수는 y축에 들러붙고
0부터 그리고 로그 2의 x는 들 0부터 그냥 상대적으로 차이만 보이는데 정확히 이렇진 않지만 자 그러면 얘는 미수가 클수록 x축이 들러붙기 때문에 x축으로부터의 거리가 1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작지. 1대 로그 2의 3이 돼요. 자 그럼 얘도 증명해볼게. 증명할 게 있나? 이거예요. 그 뭐지? 뒤집어 쓰니까 그냥 얘 증명이 없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당연하겠지? 역함수니까.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일정해. 여기가 3이 되면 여기는 3 로그 2의 3이야. 그래서 항상 비율이 똑같아. 이게 비율관계야. 지수함수에서 비율관계, 로그함수에서 비율관계는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주세요. 저번에 선생님 지수랑 로그랑 설명을 하다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해줄게 이랬었거든. 한 번 더 정리해놔. 비율관계요. 여기서는 안 필요해요. 근데 알면 좀 쉬울 것 같아서. 번 17번, 18번도 계산은 문제. 얘들아 이제 지수함수 문제를 너희가 계속 풀면 18번 같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이 짜증나는 문제야. 그게 아니라 계산이 안 된다. 이거는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한 거야. 17, 18번 같은 거는 좀 귀찮아서 그렇지 계산이 돼야 돼. 이제 지수함수 문제는 이런 식이고 19번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 20번 가면 돼. 고마워. 얘들아 이거 맞은 사람 20번 없어요? 자 일단 1이 아닌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다 어떻겠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겠지? 당연히 자연수인데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봐봐 A가 제곱을 했더니 더 커졌다 이 얘기는 당연히 1보다 크니까 당연하겠구나. 그 다음에 얘가 유리수라고 했거든? 얘가 힌트겠지. 자 그럼 그 유리수를 n분의 n이라고 해보자. 당연히 n은 서로소라고 해볼게. 그러면 나 조건에서 로그 a의 b가 n분의 n이죠. 그러면 얘네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다른 걸로 변환을 해보자. A는 C의 n거듭 제곱이라고 하고 B를 C의 n거듭 제곱이라고 해도 되는 거 맞니? 맞아? 자 얘를 여기다가 쏙쏙 넣으면은 m이 튀어나와서 n분의 1 얘는 n이잖아. 됐어?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족권에 만족하도록 식을 써볼게. 그렇다면 A라는 것은 C의 n거듭 제곱이거든. A가. 근데 A는 일단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연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뭐 1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얘가 B가 뭐가 되는 거야? C의 n거듭 제곱이거든.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제곱은 뭐니? A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C의 2m이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렇다라고 했어. 잠깐만.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로그 A가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A는 10의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얘는 10루트 10이죠. 이거보다 작다. 뭐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만 잡으면 끝나는데 잠깐만. C에 대한 수체계를 정의를 안 했네. 일단 M이랑 N은 서로 소인 뭐라고 할까? A랑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제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할게. M에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하자. 인
정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연수라고 하자. 그럼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C를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 얘가 자연수 거듭제곱을 해서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자연수 거듭제곱을 해서 자연수가 돼야 되지. C도 자연수야. 그러면 C는 자연수. 자, 근데 당연히 1은 아니다. 1이 돼버리면 A랑 B도 1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C도 2 이상의 자연수.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인데 2 이상의 자연수도 맞고 그러면은 이제 뭘로 가야 될까? M이랑 N이 자연수니까 그것만 좀 숫자를 세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을 다 구하고 거기서 제일 큰 걸 가져가면 되는 거야. 최대값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M부터 한번 가볼까? M부터 한번 가봐. M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M의 기준으로 볼까? N의 기준으로 볼까? M의 기준으로 볼까? N의 기준으로 볼까? 모르겠어요. 자, 내가 요거 구했지 얘들아.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얘가 루트가 있지. 이거를 A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1000이 되지.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 써가지고 요렇게 써도 되겠지. A 제곱이니까. 어? 그러면 지금 나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MN의 값을 카운트해가지고 그때마다의 AB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 일단 A, B, C가 다 자연수고 MN도 자연수거든. M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일까? M이 일단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 자연수인데 1이면 될까? 1이면 돼요? 얘가 1이 되면은 C가 되는데 C가 되면은 얘가 1이 되면은 C의 값이 또 정해져야겠지. 그치? 근데 M의 범위가 있었는데 M이 서로 자연수 M이 1이 돼도 상관없잖아. 근데 나 1을 안 봤는데? 왜 1을 안 봤지? 왜 안 봤을까? 왜 안 봤지? 왜 1을 안 따졌지 내가? M이 1인 걸 왜 안 따졌지? M이 1이면 어떻게 되니? N이 들어갈 게 없네. 그러네. 자, M이 1이면 어떻게 돼? N이 없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잖아.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숫자가 없어. 그러니까 M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 2부터 시작해야 돼. 그치? 자, 그럼 M이 2부터 시작을 하면 얘는 C의 제곱 해가지고 C의 4제곱이거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C를 생각해보자. 이때 N의 값은 얘가 2고 4기 때문에 3밖에 없어.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C의 값을 확인해보면 얘가 4제곱이 될 거니까 C가 2여도 되고 3의 4제곱도 괜찮아. 4의 4제곱은 안 돼. 왜냐하면 4의 세제곱이 64거든? 그래서 안 돼. 그럼 2랑 3밖에 안 될 거고 그죠? 1000이구나. 미안해요. 100이 아니라 1000이잖아. 그럼 되겠다. 자, 4도 되고 5도 돼요. 5의 4제곱은 25의 제곱이니까 625거든?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6의 세제곱이 616이잖아. 안 돼. 216이지 216. 여기다가 6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000 넘어가겠지 얘들아. 딱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5까지 나와. 됐죠? 일단 다 구해봐. 그 다음에 M이 3일 때 3이 되면은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총 4, 5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4랑 5가 있을 건데 잠깐만 C 값도 확인을 해보자. 얘가 어차피 상관이 없어. 4가 되든 5가 되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C의 값을 보는 거는 요것만 가지고 확인을 할 거니까 여기서 C에 얘가 5제곱
아니 6제곱이구나. 미안. 지금 여기서 C의 6제곱이야. 그리고 C의 6제곱이 1000을 안 넘어야 되는데 2 당연히 되고 3도 되고 4는 6제곱 하면은 안 돼요. 안 되겠다. 3의 4제곱은 81이니까 괜찮아. 근데 잠깐만. 4의 4제곱은 뭐지? 64 곱하기 4잖아. 4. 이것도 되겠다. 16, 4, 6, 24, 2, 5, 6 됐네. 16이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5의 4제곱은 어떻게 될까? 625니까 괜찮지? 근데 이거 왜 4제곱 나오지? 나 6제곱 해야 되는데 미안. 자 6제곱 봐야 되죠 지금. 여기가 4제곱이었고 이해되니? 집에 가서 꼭 다시 봐 얘들아. 너희 혼자 보면은 지금 시간 투자한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집에 가서 복습하고 꼭 자. 그래야지 오래 가지. 자 6제곱이니까 얘 어떻게 해? 2의 6제곱 들어가면 30이 괜찮아. 3의 6제곱은 27의 제곱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81이 3의 4제곱이니까 여기다 9를 곱하면 729죠. 그냥 괜찮아. 3도 괜찮아. 4의 6제곱은 어떻게 될까? 얘가 64의 제곱이니까 모르겠다. 해봐야겠다. 얘가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이잖아. 그러면 16의 제곱이 뭐지? 256이야. 근데 여기다가 얘를 더하면 당연히 1000 넘어가겠죠? 그럼 2개밖에 안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야. 왜냐하면은 봐봐. m에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이 되거든요. 그러면 C의 10거듭 제곱은 1000보다 작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제일 작은 2를 넣어도 2의 10거듭 제곱이 1024지.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m은 4가 마지막이야. 이 3개만 보면 되는 거야. 마지막 거야. 4가 되면은 여기가 4가 되고 8이 되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 6, 7 이렇게 3개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C의 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가 8거듭 제곱이니까 2의 8거듭 제곱 괜찮고요. 3의 8거듭 제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A 플러스 B인데요. A 플러스 B인데요. A는 C의 M거듭 제곱 맞나? M거듭 제곱. 얘는 C의 N거듭 제곱이야. 따라서 지금 최대값을 찾기 때문에 제일 큰 놈으로 가주면 돼. 큰 놈으로 가서 얘는 5의 m이 2, 5의 세제곱 돼서 25에다가 125 넣으면 15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게 3이지. 3의 세제곱. 3의 4보다는 5가 크지? 5로 가. 그러면 얘가 27에다가 얘가 81 곱하기 3이니까 243이거든. 둘이 더하면 200 뭐예요? 70입니다. 270. 270.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2밖에 없고 2의 4거듭 제곱, 2의 7거듭 제곱인데 얘가 뭐야? 16 더하기 128이지. 딱 봐도 얘보다 작네. 어쨌든 마무리하면 140, 143. 그럼 얘가 제일 최대값. 그래서 끝. 270입니다. 그래도 23년도까지는 괜찮아. 22년도부터는 22년도 아래로는 지저분해요. 계산. 이거 하고 20을 되겠죠. 정리해 주세요. 풀어서 맞은 사람. 21번. 맞았어요? 처음 맞았어요. 21번. 너네가 풀어봤어야지. 선생님 풀이가 진짜 짧구나 이걸 알 텐데. 안타깝게. 복습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다 본인 걸로 만들어가지고 시험에 딱 나오면 다 맞히세요. 어차피 저희 선생님께서는 필러 문제를 난이도를 낮춰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게 원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게끔 돼 있거든. 해설도 그럴 거야. 다 적었니? 적을 시간 줄게. 천천히 적어. 다들 되신 것 같아서 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하면은 정말 풀이가 길어요. 근데 얘는 특징을 보면은 이 사인 함수를 딱 그려가지고 접어 올려서 하면은 한 주기를 갖다가 14등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점들을 다 확인을 해야 돼. 14개를. 그리고 나서 그 14개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무리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지. 너무 끔찍하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이니까 뭐랑 관련이 있어? 단위원에서 뭐랑 관련이 있어? y랑 관련이 있지. 그치? y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그거를 볼 거야. 그럼 단위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쟤를 볼 건데 어쨌든 절대값의 최대값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y좌표만 보면 돼. 요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y좌표에 집중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요 범위를 봐봐. 얘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구간 길이 어떻게 돼? 응? 그렇지. 그걸 다른 말로 2분의 파이라고 해. 90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n의 값에 들어가는 게 1부터 이제 자연수 맞지? 자연수를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0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6분의 파이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3을 넣으면 6분의 2파이부터 가기 때문에 계속 구간이 얼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6분의 파이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6분의 파이만큼 증가하고 있어. 6분의 파이씩 증가해. n의 값에 따라서. 자, 얘를 좀 더 써볼게. n의 값에 따라 자연수 n에 따라 구간이 6분의 파이씩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6분의 파이라는 건 몇 도죠? 60분법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30도지 이 녀석아. 상처받았어. 자, 30도니까 얘 어떻게 되겠어? 90도를 갖다 3등분을 해야 돼. 그치? 3등분을 딱 해가지고 볼 거야. 그러면 요렇게 아씨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그릴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씨. 다 3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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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거든 얘들아. 30도지. 그러면 30도가 되면은 내가 사인에 집중을 할 거니까 y좌표만 보면 돼. 사인 30도는 뭐지 얘들아? 그렇지. 2분의 1이야. y좌표가 2분의 1이야. y좌표만 적을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알고 있지. y좌표가 그만큼 갈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같을 거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도야? 얘 60도지. 그럼 사인 60도는 뭐지? 얘들아? 사인 60도 뭐야? 2분의 루트 3. 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얘는 요 길이니까 얘도 지금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y좌표만 집중하면 돼.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더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얘는요, 요거랑 이제 어때요? 부호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2분의 1 얘가 된다. 자, 그럼 보실게요. 얘가요, 구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n에다가 1을 넣으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야. 그지?
이해되지 지금 상황? 자, 시작점만 내가 기준으로 볼게. 다들 90도만 살펴볼 거야. 여기가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니까 요 4분원만 보면 되거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y 값이 뭐가 될 때 최대가 될까? 저 값이. y 값에서 2분의 1을 뺀 값의 절대값이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쭉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값 중에서 2분의 1을 뺐을 때 최대가 되는 건 요 점이야. 맞아? 맞지? 그러니까 요 값은 뭐가 되겠니? 1이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이 GN이라고 할 건데 그 GN이 뭐가 된대? 무리수가 된대. 그 지점을 찾아야 돼. 이해되지? 야, GN이 최대값이라니까? 요거의 최대값이 GN이야. 근데 그게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됐지? 그럼 무리수가 되는 걸 찾으러 갈 거야. 자, n이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y값 여기 봐. 이거 이해하고 있어. 이거 어려운 거야. 최대값이 너 이거 이해 못하면 해설지처럼 길게 풀어야 돼. 여기 보세요. 자, 최대값을 지금 GN이라고 하면은 GN이 GK죠. 이게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n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때 애들 갖다가 K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무리수일 때. 그럼 봐봐. n이 1이 되면 얘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그 사이에 있는 y값 중에서 2분의 1을 뺀 것이 최대일 때가 언제야? 절대값이 최대일 때. 당연히 여기겠지. 제일 멀리 떨어지네. 이해돼? 자, 요 사이에 있는 y값은 2분의 1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게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유리수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다 유리수라고 썼어. 얘는 유리수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봐봐. 이렇게 넘어가. 그럼 또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봤을 때는 2분의 1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놈이 여전히 이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또 유리수가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제일 먼 놈이 요거니까 유리수가 나오고 얘가 이렇게 가면 내가 지금 주황 색깔로 그린 게 무리수 라인이야. 나머지는 다 뭐야? 유리수인 거야.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유리수. 계산한 게 유리수잖아. 유리수. 다 유리수인데 주황 색깔이 지금 무리수 라인인 거야. 그래서 그게 걸릴 때를 찾으면 끝나는 거야. 자, n이 1일 때, 2일 때도 얘야, 3일 때도 얘야, 4일 때도 여전히 얘야. 그치? 그 다음에 5가 됐어. 5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5가 됐을 때 제일 먼 놈이 어디야? 여기거든? 유리수야. 안 돼. 이렇게 갔어. 제일 먼 놈이 얘거든? 되네. 여기서 되네. 자, 여기서 된다. 자, 얘는 n이 1, 2, 3, 4, 5, 6, 6이다. n이 6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게 될 거야. 90도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y값 중에서 이 직선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게 이거고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는들 무리수인 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n이 6일 때 무리수가 나온다. 하나 찾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넘기면 여기서부터 봤을 때 제일 먼 거 이건데 유리수다.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무리수인데 무리수거든?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가 포함돼서 유리수야 결국에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서 먼 거 여전히 얘고 이렇게 갔을 때 비로소 얘가 되네. 그치? 그러면은 이쪽으로 왔을 때 이 부분 안에서 얘랑 제일 먼 놈은 이게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돼. 그럼 이때 얘는 뭐가 될까? 1, 2, 3, 4, 5, 6, 7, 8, 9, 10, 11, 11 이게 되지. 한 바퀴는 돌아줘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될까? 얘야. 그치? 여기서 제일 먼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아까 제자리니까 끝. 그래서 n이 6이랑 11일 때만 찾으면 끝. 이거를 14개를 그래프를 그려서 다 나열하면 통할 거야. 그래서 n은 뭐다? 6이랑 11이다. 그때 모든 k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k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잠깐만. 그럼 봐봐. 얘가 몇 번 돌아야 되니? 6이랑 11이지.
근데 주기가 언제 끝나지? 얘가 12에서 끝난다. 12가 주기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12를 더하면 어떻게 돼? 18이지. 여기다가 12를 더하면 어떻게 돼? 23이지. 아직 40 넘지 않았어. 어? 여기다 또 12를 더해. 30이지. 여기다 12를 더해. 35야. 아직 40 넘지 않았고 얘 12 더하는 순간 40 넘으니까 안 된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끝난다. 그래서 123이 나옵니다. 정리하세요. 잘 해놓으세요. 저거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호야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릴 수 있지 않냐? 그게 어렵지 않잖아. 저 무리수만 색깔 다르게 하면 되잖아. 써야지 그 기억에도 남기 때문에. 이해 안 되면 지금 질문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 아하. 핑크 색깔 한 것만. 이 핑크 색깔 영역에서 n이 6일 때는요. 딱 저기다 넣으면 시작점이 6이가 돼요. 그러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고 n에다가 6을 넣으면 여기는 6분의 8파이가 돼서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중에서 sin x 값을 볼 거니까 각 점의 y좌표만 살피면 돼. 그 y좌표는 정확히 얘기하면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죠. 그쵸? 여기까지인데 거기서 2분의 1을 뺀 것의 절대값을 얘기하니까 2분의 1이라는 직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는 놈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제일 멀리 떨어진 놈이 요 놈이고 여기서 2분의 1을 뺀다 한들 무리수겠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뺀다고 해도 무리수일 거 아니야.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얘는 무리수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리수가 되도록 할 때 K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K가 지금 6이죠. N값이니까 N값이 6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계속 돌다 보니까 N이 또 여기에 오는 순간이 있어. N이 11일 때 딱 이 지점에 오게 되는데 얘가 처음에 선생님이 이거 90도인 거 구했잖아요. 구간이. 90도인 걸 구한 이유는 얘가 딱 4분원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 범위에서 봤을 때 모든 점에 대해서 2분의 1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점은 요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또 무리수기 때문에 2분의 1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운다 한들 무리수인 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n이 11도 저기에 딱 들어갔어. 그래서 k의 값은 계속 돌겠지만
요 지점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랑 여기. 그치? 근데 얘가 주기가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6, 11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여기다 12 더하고 여기다 12 더하고 또 한 바퀴 돌면 12 더하고 12 더하고 해서 쭉쭉 더해 나갈 건데 얘가 그 값이 뭐라고 했어? 42하라고 했으니까 42하까지만 더한 거야. 됐죠? 주기가 왜 10이냐? 주기가 왜 10이냐면 n이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갔을 때는 n이 1일 때니까 다시 돌아왔잖아. 13일 때 셀 필요 없잖아. 1이랑 같으니까. 이해됐어? 시계랑 똑같이 12등분 돼 있네 지금 딱 시간이 1시, 2시, 3시를 유방을 할 때. 자 이해 다 됐으면 이제 28번 갈게요.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게 간단한 풀이야. 단위원을 적극 활용해야 돼. 사실 28번도 있잖아. 단위원으로 풀 수 있거든. 근데 단위원이나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걔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풀 거야. 일단 이 문제의 규칙성을 너희가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파이 x, 사인 파이 x 얘를 갖다가 우변으로 나는 넘길 것 같아. 넘겨서 보면 일단 사인 파이 x와 우변에는 뭐야 n 플러스 1이죠. 이게 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n을 넣어줄 건데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카운트하는 걸로 봐주면 되는데 여기에 n이 들어가는데 n자리에 보니까 1, 2, 3, 4, 5밖에 없네. 이것쯤이야 뭐 내 계산해도 문제 없겠다. 그치? 5개밖에 안 되니까. 자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저 보라 색깔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n에 1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그냥 1이죠. 얘는 그냥 1 넣으니까 얘 1 되고 얘도 1 되잖아. 그치? n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그치? n에다가 3을 넣으면 3분의 1이 되고 n에다가 4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n에다가 5 넣으면 5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사인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상수 함수의 교점을 카운트하면 되겠네? 얘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뭐죠? 아 모든 실근의 합이네?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삼각함수의 대칭성 이용하면 끝이야. 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쪽에 내가 함수 먼저 그려볼게. 좌변에 있는 거. 일단 얘 주기가 어떻게 되니? 정경아? 얘 주기 뭐예요? 2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x가 이만큼이니까 주기가 2번 들어가겠네? 그러면 2번만 그려볼게요. 여기가 4, 여기가 2겠지? 이렇게 주기가 2니까. 그리고 1이 되는 함수 여기죠? 교점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자 일단 얘는요 딱 봐도 어떻게 되세요? 여기 2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지. 그럼 얘도 2분의 1을 딱 더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니까 그냥 3이죠. 요거를 다 더하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칭성을 이용해. 여기를 봐봐 얘들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이지. 맞아? 이해돼? 지금? 따라서 얘네들이 더하면 3이야.
그치? 그래서 3 더하기 여기 더 있지? 얘도 어때? 얘가 2분의 1을 빼면 여기가 2분의 아이고 글씨가 너무 두껍죠? 여기가 2분의 7이 돼요. 그러면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7이니까 여기는 7이 되겠지?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표정이지? 여기다 해줄까 그럼? 이거 점선 잘 안 보이니 멀리서? 야 여기다 하면 너네 이해가 안 되니까 봐봐 1이 되는 놈 얘 뭐야? 2분의 1 맞잖아 그치? 얘 2분의 5 맞지 서영아?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는 그냥 3이야 여기다 쓰기 귀찮아서 자 그럼 얘 봐봐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3이야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하면 7이어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1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뭘로 해야지 잘 보이지? 자, 3분의 1, 3분의 1은 이렇게 가야지. 와, 근데 이거를 여기다 쓰니까 잘 안 보이겠다. 얘를 갖다가 겹치지 않도록 내가 아래다 쓸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2분의 3 지점이었고 여기는 2분의 7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3분의 1이 되는 지점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지점이니까 요거를 3등분해서 한 요 정도 되겠지. 근데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대칭성 가지고 볼 거라서 얘 다 구하는 거 아니야. 자, 요 라인으로 가면은 봐봐요. 얘랑 더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것이 뭐가 된다? 2로 나눈 게 2분의 1이다. 그럼 둘이 더하면 1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였어요? 2분의 5였어요, 얘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5, 둘이 더하면 5 해서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요거의 또 절반이네. 이렇게 가야겠네. 근데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얘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여기랑 더하면 2로 나눈 게 3. 얘랑 더한 건 7. 그래서 10. 됐어. 이제 5분의 1만 가면 돼. 자, 5분의 1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얘도 교점이 4개가 될 거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한데?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좀 더 길게 그릴 걸. 한눈에 보이게. 그럼 얘는 둘이 더한 게 1, 둘이 더한 게 5 해서 6이다. 그러면 이들을 싹 다 더하면 32에다가 35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단위원으로 그려도 유사해요. 풀이 크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얘는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야. 그리고 29만 별로 어렵지 않지만 왠지 니네가 못 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풀어줘야겠지?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안 할래. 왜냐면 이거 사인 법칙이거든? 넘어갈게. 그냥 30번 갈게. 어차피 사인 법칙이라서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오는 학생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하고 막 푸시는 집 나와야 되는데 30번까지 하고 잠깐 5분 정도 쉬고 막 푸시는 집 나갈게요. 자, 30번도 선생님 되게 쉽게 풀어줄 거거든? 집중 잘해. 아이고 다 됐니? 지워도 될까? 전경이 이해 안 되는 데 있니? 맞죠? 이 29는 기말범이랑 스킵하고 일단 요걸로 가볼게요. 마지막 문항인데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지금 봐봐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양수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gx는 그냥
A의 절대값 fx다 라고 보면 되지 않겠니? 그죠? 인정해요? 여기까지? 인정해 진짜로? 이해되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실 거고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gx라는 함수와 얘가 16이라는 것의 교점의 개수가 딱 3개가 된대. 그러면 얘가 16이 된다 이거거든. 근데 너희가 딱 봤을 때 fx는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절대값 함수고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죠. 그러니까 그리는 게 수월할 건데 A에 이 1차 함수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곡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gx까지 안 그리고 fx만 그리고 해결을 해볼게. 그러니까 fx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gx를 그리는 행위를 안 할 거야. 그래도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면 이 식 잘 봐. 얘를요 a의 fx의 절대값은 a의 로그 a의 16이라고 하면 되는 거 맞니? 맞아? 맞아? 따라서 요거랑 요것만 가져와서 지금 내가 보여야 되는 건 얘가 이것이 되는 이 하얀 색깔 밑줄을 친 것을 만족하는 교점이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3개의 실근이 있는 거죠. 3개의 실근. 어쨌든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죠. 따라서 fx의 절대값이 로그 a의 16이 되도록 하는 근의 개수가 3개의 실근이 나오도록 만들면 끝. 그래서 나는 gx 안 그리고 fx만 그릴 거야. 여기가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gx를 그리지 않아요. 야! 여기 좀 보세요. 집에 가서 혼자 보면 힘들어요. 그럼 봐봐. fx는 어떻게 되었냐면 일단 fx를 먼저 그려보자. 얘는 마이너스 4야. 원래 x-k의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k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죠? 이해되죠? 동영아 이해되니? x-k라는 요 함수를 갖다가 y축발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다가 요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절대값을 씌워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fx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x축이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접어 올려서 얘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k, 4가 되겠네. 그리고 요 점은요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그치?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k 플러스 뭐야 이제 얼마큼 넣어줘야 되지?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였던 게 0이 되려면은 여기가 4니까 k 플러스 4 k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그냥 k 마이너스 4고 그냥 k 플러스 4만 쓸게요. k 플러스 4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린 이 보라 색깔 직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fx인 거야. 얘를 갖다가 지금 뭐랑 비교를 하면 돼? 요거랑 비교를 하면 돼. 그러면 로그 a의 16은 상수함수인데 그 함수랑 교점이 3개가 돼야 되니까 그것은 반드시 여길 지나야 돼요. 로그 a의 16 이게 돼야 된다. 그럼 로그 a의 16이 뭐다? 4다. 그렇다면 a가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뭐. 됐죠? 그러면 a가 2가 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구해야 되는 값은 f0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남아있어요. 요거요.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g1로 들어가 보자. g를
A의 절대값 F1이죠. F1이죠. 근데 A가 뭐였나요? 2였죠? 2 들어가. 그러면 F1은 어디 갔을까? 어딨나? F1이 어딨지? 저기다 넣어. 저기 있는 거 있지, 여기. 여기다 넣거든. 잠깐만. 근데 잠깐만. 얘가 지금 뭐라고 했지? 어머, 얘 16이라고 했지? 쟤 16이라고 했죠? 그러면 잠깐만요. 얘가 16이니까 16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2의 로그 2의 16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있겠어? 여기 셋 중에 하나인 거야. 1이라는 숫자가. 그치? 요 위치잖아. 여기 셋 중에 하나야. 자,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지금 K고 4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는 4만큼 떨어져서 K-8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K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러면 1이라는 것이 K-8이지 K인지 여기인지 K 플러스 8인지를 확인해야 돼.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러면 얘는 K가 9, 얘는 K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볼게요. 그때 F0을 구하면 F0은 F0 자, fx 살짝 써볼게요. fx 저기 있는 거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여기다 한 번 더 써볼게. 절대값 x 마이너스 k 플러스 뭐니? 마이너스 안 보여.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k가 9거든요. 그러면 9 0 마이너스 9니까 여기서 4를 빼면 5다. 그 다음에 F0 자, 0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4 마사 F0 마이너스 7 뭐야? 플러스 7이지. 플러스 7 0 플러스 7이니까 7 마이너스 4 3이다. 자, 이렇게 나온 F0들을 어쩌라고 했어? 싹 다 더해달라.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시겠고, 안 그럼 풀이가 길어지겠죠?